그럼 저와 함께 PPT 자료 화면과 함께 미증시 간밤 어떻게 마감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최근 연일 상승세를 이어온 뉴욕 증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S&P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긴 했지만 이후에 기술주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0.76% 약보합권에 마감했고요. 최근 S&P 500 시가총액이 불과 4거래일 만에 3조 7천억 달러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조금 가파르게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83% 내렸고요. 다우지수는 반면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에 유가도 잠시 이제 살펴보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새로운 항로와 관련해서 오만과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다는 힌트가 나왔고요. 유가도 이에 반응하듯이 조금 떨어졌던 간밤입니다. 다만 오늘은 유가보다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먼저 살펴볼 건 알파벳 소식입니다. 구글에서 제프 딘 등 AI 분야를 이끌던 핵심 인재들이 떠나가는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좀 핵심 인재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중요한 시점에 과연 구글이 AI 사업에서 좀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키웠고 주가는 이에 반응하듯이 4% 하락했던 간밤입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자면 일라이릴리 아마 비만 치료제인 이 마운자로를 만드는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비만 치료제 판매가 역시나 2분기에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또 2026년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외에서 많이 뛰었었는데 다만 약가 인하 압력이라든지 어쨌거나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심화 혹은 향후 마진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일부 축소했고요. 4.86%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체크해볼 부분은 머스크의 말인데요. 머스크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칩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게 AMD 주가에는 조금 타격이 됐지만 엔비디아는 오히려 수혜를 입으면서 3% 올랐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수요는 매년 200%씩 늘어나는데 공급은 20%만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줬긴 했지만 다만 마이크론은 강보합에 하이닉스 ADR은 오히려 2% 빠진 간밤이었습니다. 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샌디스크와 웨스틴 디지털이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먼저 샌디스크 실적 발표를 함께 보자면 이 4분기 실적 자체는 다 컨센서스 예상을 상회했거든요. 하지만 1분기 전망 매출이 컨센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시장 눈높이를 조금 맞추지 못했다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이에 시간외에서 한 7%대 빠지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번 지금 다시 주가를 체크해 볼게요. 네, 7.73% 시간에서 빠졌습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다 컨센을 상회했지만 전망도 오히려 샌디스크와 다르게 컨센을 조금 상회했지만 시장 눈높이가 훨씬 더 높았다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시간에서 11%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고용 지표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7월 미국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4만 4천 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6월 증가폭인 9만 5천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시장 예상치인 7만 5천 명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또 이직자의 임금 상승률은 7%로 나타났는데 기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들의 임금은 전년 대비 4.4% 상승해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직자가 현재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직자의 임금 상승률이 빠르다는 건 노동시장 일부에서는 여전히 좀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미국 노동부에서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표를 좀 더 체크를 해봐야지 지금 현재 미국 고용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환율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간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저 때문에 한국 원화 약세는 물론 또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일본은행이 조금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지 않냐 이거에 대한 우회적인 지지로 해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157엔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현재 시간 8시 50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프리마켓 상황도 대리님과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프리마켓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3에서 약 4.9% 하락하면서 이제 샌디스크랑 이제 웨스턴 디지털 하락했던 걸 같이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미국이 일단 중국산의 이제 뭐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에 대한 좀 금지 조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중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장비를 미국산을 쓰기보다는 중국산 장비를 조금 더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을 같이 조금 더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이제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주주 환원책 관련해서 네. 아직은 뭐 정확한 나왔죠.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하반기 갈수록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코멘트를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됐고, 그다음에 오늘도 역시 일단은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도 조금 아웃퍼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 뭐 알테모젠,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뭐 보로노이, 뭐 G2G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조금 강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이제 코스닥도 이제 4일 연속으로 양복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를 조금 잘 버텨내면서 이제 주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못 드린 뭐 증시, 네. 미증시, 간밤 미국 증시 브리핑이라든지 네. 이런 거 추가로 대리님께서 근데 준비해 너무 주신 정리를 거. 잘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거의 한 9할 그래도 가까이가 말씀 주실 게 겹칩니다.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료 띄워주시고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오늘도 공포 탐욕 지수 같이 가지고 왔는데 이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은 좋은 쪽으로 그리드 쪽으로 좀 움직여 있는 모습이고 이런 내용들을 뒤에서 조금 더 받쳐줄 수 있는 재료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미국이랑 이란 간에 이제 협상이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뭐 가닥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60일 동안 뭐 협상을 조금 더 진행을 하겠지만 뭐 핵 협상 관련돼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아직도 리스크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잘 풀릴 거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큰 변동이 없었고 미국시 10년물 금리도 큰 변동 없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빅테크는 아까 이제 아나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거는 같이 한번 앞에 거 한번 상기하면서 네. 또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도 예상치보다는 못 나왔습니다. 내일 이제 고용 지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6월 그다음에 7월 초 중순까지 해서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회성인 이제 고용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단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일단 6.2 정도로 해서 큰 변동은 없었고 마이너스 0.7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이제 샌디스크 실적 발표 내용인데, 네, 샌디스크 실적 발표도 내용들은 다 좋았는데 일단은 내년도 이제 가이던스를 이제 이야기할 때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번에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막 되게 세게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솔직히 잘 없고 가이던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AI 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실망 매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봐볼게. 미국이 이르면 6일 아마 현지 시간일 테니까 오늘 밤이 되겠죠, 우리 네. 시간으로는.
중국을 겨냥해서 수입 폴리실리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네. 이슈들이 한국 기업에는 어쨌거나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제 반사 수혜도 있을 것이고 폴리실리콘 제외하고도 이제 로봇, 그쵸.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나 부품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이제 올해 상반기는 이제 미국이 이란 간 이제 약간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면은 다시 이제 기술적인 분야 AI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다시 좀 격돌을 하는 게 아닌가. 9월 되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시 만나가지고 AI 관련해서 이제 뭐 회담 같은 거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 전에 이제 조금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지금 소버린 AI도 어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게 AI가 뭐 앞에서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 되게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AI라는 게 그냥 단순한 산업에 대한 발전보다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략 자산으로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조금 그런 경쟁 속에서 발전하는 기술, 우리 뭐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럴 때 이제 가장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했던 것처럼 그런 또 효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또 기대를 해봅니다. 혹시 킬러들의 쇼핑몰이라고 디즈니에서 네. 하시는 드라마 아시나요? 아, 이름 들어봤습니다. 그 잘생긴- 이동욱 배우가 주연인데 네. 제가 그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오. 근데 그 시즌 2에 네. 무기가 네. 장난이 아닌 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쵸. 로봇이 이제 전투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약간 그 소버린 AI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진짜 약간 AI가 국가 맞아요. 전략적으로도 좀 네. 많이 중요하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또 드라마를 보면서 네.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뭐 일상생활을 이제 즐기시면서 이제 상황을 쭉 훑어보시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나 이제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견이 될 텐데 그걸 또 현실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업의 또 목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재밌을 겁니다. 또 이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 지금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법도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광통신업계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좀 커졌는데 네네. 실질 수혜처가 좀 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주가는 뭐 당연한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만 뭐 실질적으로 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지만 이제 광통신 관련해서는 이게 한 산업이긴 하지만 AI에서 이제 분사된 이제 작은 테마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테마주 위주로 조금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급등이 있으면 또 급락이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조심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